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9시 45분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나온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시간 전에 나온 이슈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HLB, 리보세라믹, BIMO 일정을 통보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내용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클래스 1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그냥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믹에 대한 임상병원 등 실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사실 이게 CR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실사를 하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FDA가 BIMO 실사 과정을 통해서 10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클래스 1은 언제 받죠? 11월 20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3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0월 말일부터 11월 중순까지라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10월 20일은 어떤 이벤트가 있죠? 클래스 1에 해당될지 클래스 2에 해당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건데 결국 10월 말일부터 11월 중순까지라는 사실은 뭡니까? 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FDA도 역시나 클래스 1이라는 걸 확정 짓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이 부분의 가능성, 즉 FDA가 최종 심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미루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FDA뿐만이 아니고 어떤 맞아요. 해외 주식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 저와의 소통입니다. 요새 이거 잘 안 누르시는데 영상 저 제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항서제약도 3일 동안 급등 나왔다. 항서제약도 클래스 1, 클래스 1이란 거를 지금 알고 있다. 그죠? 자, 이 모든 사실들이 지금 다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클래스 1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오늘 주가가 빠지지 않고 분명히 반등을 줄 거라고 했어요. 자,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에 대한 기간이 즉 담보 기간에 변경이 돼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HLB 이노베이션 그죠? 채무자였어요. 근데 담보 기간을 언제로 설정한다고 했어요? 10월 21일 그리고 11월 21일. 지금 뭡니까? BIMO 실사 과정도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1은 10월 20일, 클래스 2는 3월 20일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11월. 그죠? 10월 20일 날 클래스 1이 될지 2를 될지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루 차이로 클래스 1 다음 날로 넘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 기간의 담보 기간도 이 클래스 1 딱 끝나는 시기 다음 날로 돌리고요. 그리고 확정지 있는 클래스 1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하루 차이로 뒤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BIMO 실사 과정도 어디 끼어 있다? 이 중순. 그럼 뭐요? 결국은 항서제약도 지금 클래스 1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FDA도 클래스 1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HLB도 역시나 클래스 1이 확정될 거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개가 가장 센 사람들이고 내부 관계자인데 이걸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HLB는 주가는 분명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를 거다? 이렇게 흔들면서. 근데 향후에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항상 어떤 재료가 나옴에 있어서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비중의 덜어놓음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조금만 이렇게 하락되더라도 무섭죠. 그죠? 지금 최근에 자사주 9만 400원에 매도했고 신주 인수권 2만 700원짜리가 27만 주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시장인데 그죠? 여기서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2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에서 동결 기조를 바뀔 때 주가 상승은 화려하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환경이란 문제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처음 소개시켜드렸고 이 파이널 리뷰 일정 끝났을 때도 자, 이 하루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조정을 받고 똑같은 시기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한가 사건 나왔을 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한가. 그죠?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 왜? 어떤 이들이 분명히 센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가격 전환사채 79,600원에서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건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게 거의 그 만능이라고 했죠. 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 있다. 그죠? 자, 이 시나리오 이 영상 한번 가볍게 보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 전략 보내드리고 내일 라이브 참여하세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넉 달 전에 여러분들께 넉 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 하한가 쳤을 때 있죠. 하한가 쳤을 때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이때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죠? 이 하락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나올 때도 피해갈 수 있어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방에 대한 무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실을 말씀드렸던 이때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떤 세력들이 등장해 있는가? 그죠?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운용사에 있었을 때 목이 쉬어버렸네요. 자, 운용사에 있었을 때 이런 급락 사건, 바이오 종목을 다루는 사건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님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주가를 부양하겠죠. 정확히 이때 이들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상 끊지 마시고. 자,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에셋,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스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자, 이때 정확히 인식을 해드렸어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전환사채의 고양 공시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환사채와 이 전자 공시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의 스토리를 모두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자기 주식 처분을 한다.
그죠? 95,500원에 이게 시장의 물량이다라고 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타법인 주식을 출자한다. 즉 뭡니까? 파킨슨식 근긴장 이상치료제 개발 업체를 인수했죠. 이 자금을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해서 그러면 지금 HLB는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부분 이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얼마라고 했어요? 3월 4일, 3월 8일 날짜에 이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600억의 전환사채 중에 뭐예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79,600원에 발행했지만 55,700원까지만 끌어내릴 수 있다. 손실을 봤으니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돈을 돌려주기 싫어할 거다. 진양고래자가 돈을 지금 더 찍어내기 위해서 할 겁니다라고 했었죠. 잘 보시게 되면 JJSN 누굽니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엄청난 세력들이고 김복덕이가 있어요. 이 사람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자, 이동희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최근에 전환사채 들어왔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시나리오 자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들어오시고 330억에 즉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근데 이 부분도 65,900원짜리였어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자료를 첨부해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요.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이동희. 그죠? 자, 두 번 등장했어요.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격을 변동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전환사채로 바꿔버리면서 제가 야 이거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겠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하나의 기업을 접촉하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미친 듯이 올랐죠. 그 기업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은요. 이때 어떻습니까? 전환사채 찍어내고 주가가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했어요? 65,9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니 65,800원까지 즉 900원을 팍 깨게 되면 그때 매수하세요를 했어요. 그쵸? 항상 재료가 나와도 한 번에 상한가를 주지 않고 흔들면서 가잖아요. 흔들면서 주가가 오를 거예요. 앞으로도. 전부 타점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의 전환사채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돼요. 여러분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배 오를 종목 드릴 겁니다. 자, 8월 21일자에 HLB 생명과학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게 HLB 생명과학은 어떤 회사예요? 자금 용도, 자금줄이에요. 쭉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동이라는 사람 나오죠. JJS에 나오죠. 근데 지금 소록스의 김복덕이라는 사람 제가 이때 주가 끌어올리는 인물을 말씀드렸죠. 자, 봐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동이 JJS는 물타기 들어왔다고요. 그룹사 통해서. 그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소록스의 김복덕 다 팔았어요. 이때 당시에 12,000원이었죠. 여기 다 판다고. 제가 또 여기서 12,000원대 소록스 김복덕 얘기했죠.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이 그룹이에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HLB 볼 때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 아세요? 이 기업이 8주의 무상증자. 제가 주식시장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만 8주의 무상증자를 동원한 걸 본 적도 없고요. 14주 무상증자 동원했던 걸 본 적도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시나리오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클래스 1은 확정되었다. 항서제약도 그러하고 FDA도 그러하고 HLB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20일까지 들짝날짝하면서 주가 오를 거라고. 나중에 임상 데이터 나오면서 더 그럴 거라고. 근데 비중의 축소도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컨버터블 본드 만일에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3월 20일이에요. 3월 8일 날 전환사채 투자했던 세력들은 나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HLB 생명과학의 투자에는 이 전환사채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지금 이 전략을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자, 자료 한번 만들었어요. HLB 대응 전략 자료. 전환사채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전환사채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올라야만 팔 수 있는 건데 단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요. 근데 진양권 회장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번 전환사채 발행한 거를 평단가를 평균을 내야 돼요. 왜? 이동희, JJS에 똑같은 애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M&A 가는 기업 명단 적어놨어요. 한 군데 기업인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일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이트론. 분명히 점점점점점점점 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짜 안교수 항상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언제든 어떤 이슈가 나오든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 자, 개인 번호를 노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세요. 점상. 자, 점상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세요. 010-4822-8706. 점상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이게 하이트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줄을 동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소룩스의 김복덕 이야기하면서 자, 기업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했었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010-4822-8706. 점상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물론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가 되어서는 안 되냐면 이게 HLB를 그냥 자연스럽게 바이오 종목의 한 종목으로 인식하게 되면 금리라는 부분과 에스모 페어마켓 항상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한가 쳤을 때 학회 있었죠. 학회 있었죠. 우리는 이 전자공시상을 뜯어보면서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털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어느 부분에선 비중을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걸 미리부터 알고 어떤 이들이 주가에 이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들은 어떤 변환 절차를 통해서 손실을 보지 않은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이면에 있는 사실, 그죠? 이런 하이트론처럼 이 접촉 중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제 도움이 필요하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짜 안교수 라이브 진행해 볼 거니까요. 이렇게 오를 겁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내일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놓으세요.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